한평생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고자 했던 성직자, 수도자들의 삶과 신앙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님 따라 한평생. 안녕하세요. 오수진 아가타입니다. 하느님과 젊은이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영성의 가장 따뜻한 뿌리로 두고 있는 수도회가 있습니다. 바로 살레시오 수녀회인데요. 오늘 저희가 만나뵐 분은 살레시오 수녀회 제1호 선교사로 40년 동안 지구 반대편 대륙 에티오피아에서 희망의 불씨를 심어온 분이십니다. 살레시오 수녀회 이광심 아니스 수녀님 모셨습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녀님,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40년 동안 에티오피아에 계시다가 3년 전에 건강상의 이유로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에티오피아의 현장이나 그리운 순간 같은 건 없으셨나요? 왜 없겠어요. 매일 생각합니다. 기도 중에도 생각하고 또 우리 그쪽 광구와 메일로 계속 연관을 맺고 있고 소식도 듣고 있고 또 거기서 알았던 몇 분들도 계속 저에게 메시지 보내기도 하고 해서 계속 그쪽과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다리를 쩔룩거려도 그분들이 너무 또 보고 싶어 했고 또 아파서 왔기 때문에 어떤 상태가 어떤지 너무 걱정들을 하고 그래서 이 상태로 가서 보여주고 오는 것도 좋겠다 해서 5월 한 달을 거기서 지내고 왔는데 다들 기뻐했고 내가 조금 걷는 것을 보고는 안 가시면 안 돼요 하는 말을 자주들 했었는데 다시 치료를 계속해야 되니까 하는 핑계로 와야 했습니다. 좀 섭섭했지만 그래서 아무튼 계속 생각하고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녀님을 만나 뵙기 전에 공부를 좀 했는데 한 영상에서 수녀님이 너무 그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밝게 명랑하게 활동하시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막 에너지도 넘치시더라고요. 춤도 추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수녀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하는 궁금증도 생겼는데 어린 시절 수녀님은 어떤 아이셨을까요? 개구쟁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잠깐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런 거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는 무용반에 들어가서 선생님의 애제자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그 길이 계속 됐을지도 모르는데 수녀원에 들어온다는 그것 때문에 그게 잘렸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무용 선생님한테 좀 야단도 맞았고 자기 희망을 꺾어버린 그런 존재가 돼버려서 아무튼 그때 그 선생님한테 무용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사랑받는 애제자셨군요. 네. 그럼 수녀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갖고 계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부모님이 원래 가톨릭 신앙을 갖고 계셨나요? 절대 그러지는 않았어요. 우리 아무 신앙이 없었고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불교, 진실한 불교 신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불교 신자로서 알고 있었고 제가 낳았을 때 귀중한 딸로 낳았어요. 셋째, 넷째 해가지고 낳아서 할머니가 나를 그 절에 갖다 바친다고 해서 바쳤대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아니 왜 여기 와서 데리고 왔냐고 하니까 우리가 너무 귀한 딸을 받아서 바쳐야지요.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도 해야지요 했대요. 그랬더니 스님께서 아니 이 애는 아마 멀리 떨어져서 살 애 같은데 그랬더니 엄마가 당연하지요. 크면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서 살 테니까
했던 애라고 합니다. 제가 다음에 알게 됐지만. 그럼 어떻게 수녀님? 그래서 우리는 신자가 아니고 가톨릭 신자도 아니고 교회 신자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아직 없었어요. 근데 다음에 중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진짜 신앙에 대한 공부도 했고 했죠. 그러면 중고등학교 때 처음 네. 신앙을 갖게 되신 네, 건가요? 고등학교 때 광주 남동성당에 다니면서 공부를 했고 세례를 받을 때가 됐는데 나한테는 세례를 안 줬어요. 왜냐하면 너는 가정에서 혼자니까 세례 받으면 안 돼. 다음에 결혼할 때 냉담자가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왜 내가 냉담자가 돼요? 한번 한다고 하면 하지. 그런 생각이었어요. 아무튼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이렇게 해서 영세를 못 받아. 그러니까 내가 뜻하는 데가 안 됐어. 엄마가 왜? 그럼 어떠란 말이야. 나도 그럼 가지. 그래서 엄마하고 같이 성당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저 성탄 때 둘이 같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서서히 우리 집에 이제 가톨릭 종교가 우리 오빠, 동생, 작은아버지 집, 또 작은아버지 집 해가지고 우리 전 가정이 거의가 다 신자가 됐어요. 지금도 다 신자세요. 세례를 받으시고 어떻게 수도자의 길로 접어드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성소의 첫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소록도에 살 때는 전부 공무원들 애들밖에 없어서 학교가 국민학교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 직원들 자녀들이 거의가 다 중학교로 가게 되면 도시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광주, 서울, 순천 이런 데로 많이 부모들이 애들을 자취를 시키든지 하숙을 시키든지 해서 보내야 돼요. 그때 저도 광주로 가게 됐는데 제 옆집에 있는 오빠가 광주 의과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내가 아주 존중하던 오빠예요. 지금 의사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야 광심아 살레시오 학교라는 학교가 선교사들이 와서 한단다. 거기 참 희망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보지 그래. 그 말만 듣고 그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그때는 학교가 아직 설립이 안 됐고 사례조 학교가 지산동에 있는데 저기 남자 사례조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참 운이 좋아서 합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례조 학교가 뭐 교실 몇 개만 지어졌을 때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입학을 했죠. 그래서 중학교는 완전히 밖에서 오빠들하고 자취하면서 학교 다녔고 이제 고등학교 좀 들어가니까 그 학교 내에 기숙사가 있었어요. 사례조 고등학교. 그러니 소록도의 본당 신부님께서 저에게 내가 도와줄 테니까 기숙사에 들어가. 그런데 신부님 스스로가 우리 교장 수녀님한테 이야기해서 기숙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게 돼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옆에 다른 한 그룹이 있었는데 예비수녀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학교에 우리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따로 예비수녀 생활을 해요. 기도 생활도 하고 또 수녀님들이 도와주는 그런 활동도 하고 그래서 그게 참 셈이 났어요. 야, 왜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똑같이 공부하는데 따로 저렇게 다니나? 나도 기도 좀 하고 같이 다녔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래서 본당 신부님께서 우리 수녀님들한테 가서 이야기했나 봐요. 아마 이 애가 아무래도 뭔가 좀 달라. 성소가 있을지 모르니까 잘 좀 해. 잘 좀 보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다 보니까 그 언니들하고 같이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서 그 언니들 쫓아다니면서 일 도와주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마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앞에서 가족 이야기 하시면서 귀한 딸이어서 정말 절에도 갖다 바칠 정도로 귀한 딸이라고 가족들이 여겼는데 이 귀한 딸이 수녀원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집안에서 그래서 어땠을지. 집안에서는 반대라고 하면 아버지만 반대했지 엄마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내 남동생도 아주 누나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어른 일이죠. 가세요. 우리도 아무 반대 안 합니다. 아버지만 아주 반대했어요. 그래서 내가 수녀원에 들어갈 때 1월 21일 날 들어갔는데 아주 눈이 많이 온 때였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나를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었어. 반대파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조그만 가방 하나 들고 그냥 나 혼자 수녀원에 들어왔었어요. 근데 교장 수녀님께서 멀리서 내가 오는 걸 보고 맞이해 주셔서 그때 내가 이제 수녀원에 들어오는 날짜 여기 왔으니까 모든 것을 다 수녀님들께 맡기고 기쁘게 살아야지 하면서 수녀님의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왔어요. 수녀원에 입회를 하게 되셨는데 입회하시고 나서 매일매일 행복하셨을지 아니면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게 힘들었을지 그때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아직 학생이었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때였으니까 어려운 일은 없었어요. 학생으로서 수녀님들하고 같이 살았던 것이지 어렵다고는 느끼지 못했고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할 때 이제 그게 서서히 공동체 생활 시작이 된 거죠. 남하고 같이 산다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서로 마음을 함께 하면서 공부 시간 같이 하고 같이 산다는 게 학생으로서는 어려웠을 텐데 그것도 이겨냈어요. 그래서 수녀님들의 사랑도 많이 받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학교 일단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지원소는 학생으로서 이것저것 하면서 같이 생활을 했고 이제 졸업하고 지원소에서 한 계단 올라가서 포스tur란테로 가면 포스tur란테로부터 이태리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 뽑힐 때 이제 진짜 있었던 10명의 숫자라고 한다면 거기서 뽑혀야 돼요. 이제 이것도 저것도 다 수녀님들이 보시고 이분은 진짜 성소가 있는 것 같다 해서 포스tur란테를 이제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첫째 추천에는 합격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인재 영세를 받았고 믿음도 약하고 신자 생활도 오래 하지 않았고 이런 조건으로 미루기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슬펐지만 그게 수녀님들의 생각이라면 네 하면서 그러면 꿇어서 다시 한번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그냥 슬픔을 보여주지 않고 잘 있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다시 불러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하고 기숙사 생활도 잘했고 학교 생활도 우리하고 같이 잘했고 또 예비 지원자 생활도 잘했고 해서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니까 그래도 희망을 갖을 수 있다 해서 다시 포스tur란테로 뽑겠다 하니까 이제 그때야 기뻤죠. 그래서 이태리로 간 거예요, 우리가. 포스tur란테 돼가지고 이태리로 수련을 받기로 하고 이태리로 갔어요. 그 어린 나이에. 우리 6명이 그때 갔거든요. 6명이 아무것도 모르고 언어도 잘 모르고 그런데 우리 수녀님들이 6명을
비행기를 태워서 이태리로 보낸 거예요. 그럼 수녀님께서는 수련기를 이탈리아에서 하신 예, 거예요? 이태리에서 했어요, 수련기를. 그때 당시에 외국으로 가는 사람들 자체도 많지 않았잖아요. 수녀님 그때 처음 가셨을 때 어떠셨어요? 두려웠죠. 어린 학생의 나이잖아요. 예,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그래도 이제 수녀가 되고 싶다고 하는 그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6시 뭐 비행기 타면 그쪽에 가면 그 수녀님들이 나올 테니까 하고 갔어요. 언어에 뭐 좀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뭐 단어 한두 개 가지고 여행 잘했어요. 그래도. 들어오시고 나서 첫 소임이 어디셨죠? 그때는 여기 제일 처음에 여기 서울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첫 서원 여기서 할 때 집안일도 도왔죠. 네. 또 조금 여기 집안일 하다가 기숙사 영등포 공장 지역의 기숙생들, 공장 여자애들 기숙생들 거기서 기숙사 사감 조금 했고, 다음에 유치원도 좀 했고, 다음에 또 본당, 우리는 직접 본당이 없었지만 변두리 있는 본당에 도와주러 많이 다녔어요, 제가. 그러면 묵동, 난곡, 낙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저기 아시는지 모르지만. 낙골이라고 하는 건 난곡동인데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서 조그만 학고방 같은 그런 거 지어갖고 살던 거의 난곡동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대요. 안 가봤지만 보고 싶어요. 거기에 주말 봉사를 제가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영세 시키기도 하고 영세 준비도 여기저기서 많이 시키고 그래서 영세 받는 어른들도 많이 계셨고 그런 활동을 좀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우리 집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 일 저 일 닥치는 대로 다 했습니다. 우리 집에 그래서 제가 이거 저거 배운 게 뭐 기사도 해봤고 운전면허도 따고 뭐 보일러 면허증 따고 보일러 면허증. 예, 뭐라 그러지 그거 소방 왜냐하면 여기 큰 건물이 들어서니까 그런 조건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일러도 기사가 없으면 안 된다. 기사 돼야 되고 운전사 부르고 하는 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운전면허증 딸 때 땄어요. 그럼 또 보일러 면허증을 땄는데 여기도 큰 보일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선교사로 간 다음에는 자동으로 다 바꿨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죠. 기사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배우다 보니까 자연히 집에서 뭐 조그만 것들 고칠 생각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선교사에 갔을 때 다 도움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로 나갔을 때 허락 맡을 때 뭐 대학교 졸업장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원동기 자격증 그것이 있으니까 그걸로 저기 허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나라도 기술면으로 많이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로마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으신 예,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떠난 지가 83년 8월에 여기서 떠나서 몇 개월 동안 뭐 1년, 2년 코스인데 너무 바쁘게 나는 바로 에티오피아에 가야 한다고 해서 84년 2월에 바로 들어갔어요.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 출연 안 되고. 근데 이제 그 전에 뭐 했던 것을 감안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선교지로 못 들어가니까 대사관에 가서 조금 봉사를 해라 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82년, 83년, 84년, 85년 한 3, 4년간 아주 기근이고 전쟁 시간이어서 너무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래서 선교지는 직접 들어가서 일을 못하니까 대사관에서 조금 일을 해라 해서
에티오피아에 있는 교황 대사관이 있어요. 교황님 대리로 계시는 대사관에서 3년 봉사해 줬어요. 근데 그 봉사해 준 그 시기가 저로서는 어떤 면으로 아주 큰 섭리였어요. 그 나라의 상황을 잘 알 수 있었고 또 은근히 거기서 일을 하면서 그 나라 언어를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어떤 언어 학원이라든지 그런 게 하나도 없었던 시기여서 개인 지도도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주로 조그만 복음책이 있었어요. 에티오피아 말로 된 복음책하고 한국말 복음책하고 그걸 같이 놓고 비슷한 단어를 계속 내가 적어서 외우면서 단어만 많이 외웠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에티오피아 사람들 말 듣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게 무슨 뜻이냐 해서 언어를 습득하느라 혼자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혼자서 열심히 했는지 그래서 어느 정도 소통이 될 정도로 됐어요 거기서. 그래서 그 대사관에서의 생활이 저로서는 이러저러한 많은 이익이 있었던 게 언어로도 그렇고 그 나라 상황을 알게 되는 것도 그렇고 그때 너무 어려운 시기였죠. 그 다음에 이제 첫째 선교지로 가게 됐어요. 거기서 3년 지나고. 그때 그 봉사활동 하시면서 그리고 선교사 훈련을 받으시면서 나는 어떤 선교사가 되어야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공부를 크게는 생각이 없었어요. 우리가 아직 큰 활동이 아직 없었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첫 선교지 주하이라고 하는 곳에 갔었어요. 아디스아베바에서 한 2시간 차로 가면 새로운 터예요. 근데 신부님들이 이미 들어가 계시는 곳이고 이제 우리가 가서 여자들을 위한 활동을 우리가 하는 거고 이제 신부님들은 신부님들이 할 수 있는 것. 근데 이제 선교지는 하나로서 둘이 합작을 하는 거예요. 여성교육 따로 하고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경험은 유치원을 이 2클래스 한다고 했는데 3클래스로 뽑게 됐어요. 애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좀 어려움을 당했던 게 교사 채용. 또 제대로 훈련을 받은 교사들을 못 찾으니까 우리들이 훈련을 시켜야 되는 입장인데 그때 내가 그래도 유치원을 좀 해봐서 어느 정도 뭔가는 안다 하는 뜻으로 내가 아는 것 다 실력을 발휘해서 한 거죠. 그래서 3클래스를 처음 시작할 때 시작을 하고 그 옆에 이제 물 문제가 하도 에티오피아는 물이 아주 귀한 나라예요. 근데 어디든지 가면 물이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도 샘 하나 파서 우리 쓰고 하나 파서 주민들한테 기증을 하고 그래야 우리들도 잘 봐주죠. 그렇게 해서 샘 파고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예요. 고등학생 때부터 품었던 성소의 부르심 그리고 반대하던 아버님마저 그 길을 인정하게 한 수녀님의 기쁨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 살레시오 수녀회 첫 아프리카 선교사로서 가난한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 벽돌을 쌓고 또 용접까지 해온 우리 수녀님의 만능 사도직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